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11월 1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네, 광명수입니다. 네. 네, 정말 안타깝고 황망하고 모두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헬로윈을 앞둔 지난달 29일 밤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네네. 155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이 숨진 네네. 희생자들을 위해서 네네. 많은 추모객들이 서울 이태원역에 모이고 있습니다. 자, 추모의 메시지를 담은 그 글을 작성해서 추모 공간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또 넋을 기리는 시민분들의 모습도 많이 보였고요. 특히 지금 시간부터 이제 불을 밝힐 상점들도 평소와는 다르게 좀 조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희생되신 분들의 사연이 더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가장과도 같았던 듬직한 아들은 떠나버렸고요. 또 취업에 성공했다며 기뻐하던 딸도 이제 곁에 없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가족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을 잃은 그 슬픔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장 슬퍼할 그 유가족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번에 참사로 인해 희생된 156분의 이 신원이 모두 확인이 되면서 장례 네. 절차가 어제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비통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 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가 됐죠. 꽃다운 청출들, 그 넋을 저희가 기리는 마음을 담아서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특히 이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요, 뭐 빨간색, 노란색 단풍이 물들어 있고 또 하늘도 파랗게 깊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걸 바라볼 때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계속해서 보호해 나가야겠구나. 이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연 보호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꿀팁들이 참 많은데요. 이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한 탄소 사냥꾼이 된 아이들의 이야기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체험들을 하고 왔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산길을 걷는 학생들. 웃고 떠들며 걷는 사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다는데요. 환경보호와 기후 행동 실천을 위해 출발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따라가 봅니다. 이른 아침 찾아간 춘천 전인고등학교.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모인 대안학교입니다. 오늘은 책가방 대신 커다란 여행 가방이 눈에 띄는데요. 소풍을 앞둔 학생들처럼 들떠 있는 학생들. 과연 어떤 여행을 앞두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오대산으로 트레킹이랑 산행을 가게 탄소 되었습니다. 중립이 뭐야 얘들아? 3박 4일 동안 이어지는 체험 일정. 어디를 어떻게 오를지 코스를 확인하고 그에 앞서 뭔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데요. 근데 나 너희들 좋아하는 핸드폰을 하시면 자, 기후 행동 1.5도씨 요거 검색하셔서 핸드폰에 설치해 주세요. 기후 행동.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빠른 손으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합니다. 1.5도씨입니다. 저 앱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그 행동을 저기다 기록할 수 있는 앱이에요. 그래서 뭐 탄소 중립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뭐 웹툰이나 동영상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을 통해서 그 환경 위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되게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앱입니다. 특별한 체험 활동을 위해 설치된 기후 환경 실천 앱. 스마트폰에 능숙하다 보니까 앱을 설치하는 정도야 쉽게 미션 완료. 하지만 이 앱으로 뭘 해야 할까요? 그 1학년 친구들과 1학기 내내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부를 해왔는데 저희가 해마다 요 시기쯤에 자연 친화 활동을 떠나요. 그 자연 친화 활동을 떠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실천들, 행동들을 좀 함께 요 프로그램 안에서 해보려고 요 앱을 통해서 아이들 실천 사항을 좀 기록해 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가방에 물병 한 번씩만 빼보세요. 물병. 자기 거
학생들마다 가방에 챙겨온 물병,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개인 물병을 준비했습니다. 페트병이나 종이컵 대신 물병을 갖고 가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겠죠? 덕분에 가방은 조금 무거워졌네요. 평소에도 했던 행동이 탄소에 많이 영향을 준다고 하면 그걸 안 하는 게 평소보다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막 엄청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듣기 전에는 잘할 수 있을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듣고 나니까 되게 쉽고 간편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디어 탄소 사냥꾼들 출동! 짧지 않은 활동 기간 동안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요? 설레는 마음을 싣고 버스가 출발합니다. 두 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평창군 진부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으니 일단 배부터 채워봅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아, 배고파. 진짜 맛있겠다. 자, 여러분들 막 먹고 싶지? 그지? 막 어떻게 먹어야 돼? 맛있게.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돼?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그죠? 자, 우리 아마 첫 번째 실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남기는 반찬 없이 깨끗하게 잘 먹도록 합시다. 네, 맛있게들 드세요. 오대산에 왔으니까 산채 비빔밥은 먹어줘야겠죠. 갖가지 나물들과 고추장, 참기름을 넣고 쓱쓱 비벼줍니다. 이 친구 양이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잠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많이 먹어요. 남기는 게 뭔가요? 한창 많이 먹을 나이인 고등학생들. 나물 반찬이 입에 안 맞을 법도 하지만 맛있게 먹는데요. 와, 그게 다 들어가요? 이렇게 먹다 보면 어느새 빈 그릇만 남아있는데요. 역시나 탄소 사냥꾼 맞네요. 인정! 아유, 이 정도는 다 없죠. 음식물 쓰레기가 남지 않도록 싹싹 비운 그릇도 찰칵 맛있게 먹고 탄소 중립도 실천하고 기후행동 실천하기 쉽네. 배도 든든하게 채웠겠다. 본격적인 산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운동과 신발끈 다시 매기는 필수. 아니 그런데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학생들이 이제 갈림길이 많은데 갈림길에서 길을 안 잃어버리고 이 길을 찾아올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지난 밤에 탄소 중립 관련해서 표를 만들어서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부직포로 만든 거라 이게 자연적으로 썩긴 하지만 일부만 남기고 일부는 회수할 예정입니다. 드디어 산에 오르는 전인고 학생들. 몸은 힘들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힘을 내모는데요. 그냥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등산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들도 주워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활동 자체가 탄소 중립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 줍는 활동들을 하면서 약간 제 자신이 스스로 이런 환경 보호에 이렇게 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뿌듯합니다. 준비해온 리본을 나무에 묶는 학생들. 누구보다 탄소 중립 실천에 진심입니다. 갖고 있는 게 불편하기는 한데 이제 아무래도 자연이 파괴가 되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타오르듯 붉게 물든 단풍, 알록달록 물감을 흩뿌린 듯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은 계속 이어집니다. 탄소 중립이 주제라고 해가지고 텀블러 쓰고 이런 건 좀 귀찮기도 했는데 막상
앱으로 막 하고 일기도 쓰다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지구를 위해 한 일을 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지키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길 테니까요. 거창하게 예를 들면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 그런 활동 말고 생활 속에서 내가 탄소 중립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많이 모였을 때 변화의 방향이 탄소를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최소한 현재 상태에서 머물게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작은 실천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면 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지키는 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는 환경보호. 탄소 사냥꾼의 실천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요즘 플로깅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겁니다. 이 걸어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요.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자연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뿐만 아니라 이 물병, 개인 물병을 가지고 다니면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어도 네.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뭐 거창한 게 필요 없이 그냥 평소에 그 익숙함, 편리함에 잘 젖어들었던 그 생활 방식만 조금만 바꾸면은 누구나 다 탄소 사냥꾼이죠. 탄소 사냥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본 그 전인 고등학교 학생들이 3박 4일 동안 오대산 그리고 발왕산을 오르면서 환경 지킴이 운동을 잘 해냈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 대견하고 기특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행동들을 계속 이어서 해준다면 네. 지구가 좀 더 초록빛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씨는 혹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사실 사계절에 다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지만 특히나 너무나도 정말 아름다운 계절, 그리고 짧아서 더 아쉬운 계절, 지금 가을이 전 개인적으로 가장 좀 정이 갑니다. 어디 떠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을이 정말 떠나기 좋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봄에도 네. 따스해서 떠나기 좋고요. 맞아요. 여름은 방학과 휴가 있어서 또 떠나기 좋고요. 또 가을은 용석 씨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아, 그럼요. 겨울은 또 운치가 있어서 떠나기 좋은 게 아닐까. 사계절 사실 떠나기 좋은 계절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가을은 정말 날씨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가 가장 중요한데 어디로 떠나야 될지 궁금함을 느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딱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휴대폰 앱 가입 한 번으로요. 그 지역 주민이 돼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관광지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어떤 지역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름다운 경관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 요즘. 황금빛 가을 물결 따라 훌쩍 떠나보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아주 특별한 여행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여행을 함께 해주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아니, 네. 오늘 날씨도 여행하기 진짜 딱 좋은, 너무 좋은 가을 날씨에다가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여행을 즐긴다고 듣고 왔어요. 네네, 저희는 오늘 평창 주민이 되어서 하는 여행. 그래서 진짜 주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로만 여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원주 시민이거든요. 주소지를 아니면 거주지를 지금 당장 옮길 순 없는데 어떻게 하죠? 모바일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지역민이 되어 즐기는 특별한 평창 여행. 저와 함께 떠나보실까요? 아니, 여기가 마을 굉장히 안쪽까지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이렇게 또 예쁜 공간이 있을지 몰랐어요. 제일 먼저 찾아온 이곳. 황금빛 비단길이 펼쳐지고 알록달록 가을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곳인데요. 아니, 사실 이것도 관광 둘의 여행이 아니면 네. 이렇게 숨은 곳까지 찾아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더 좋은 거는 관광들의 사업체들은 주민들이 주로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들을 수가 있어서 스토리 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말씀하신 그 네. 관광 주민증 여기 딱 안내가 적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도 지역 주민, 네, 지은 씨도 평창 주민으로 이제 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평창 관광에 앞서 디지털상 지역 주민이 되어보는데요.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지역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그 관광 주민증 여기 딱 안내가 적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나도 지역 주민, 지은 씨도 평창 주민으로 이제 가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평창 관광에 앞서 디지털상 지역 주민이 되어보는데요. 터치 몇 번으로 손쉽게
단 몇 초간 앱으로 가입을 진행하면 각종 여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디지털상 평창 군민으로 등록 완료. 참 쉽죠? 저도 이제 주민이 되었습니다. 평창 군민이시네요. 네. 저희가 평창 군민으로 확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여행자 카드를 평창군에서 충전된 10,000원이 충전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시면 돼요. 관광도래 사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행하면서 사용할 수 네, 있는. 어디서든 평창군에서 소상공인 업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 평창 소멸 일기지역 저희 같은 이런 산속에 있는 카페 같은 데를 이용하시면은 ESG 여행을 동참하시면 그걸로 돼서 저희가 또 선물을 드려요. 불의 사업체에서 네. 준비한 선물. 아니 근데 여기 은행나무가 일단 많던데 어떤 공간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2002년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토지를 매입하시고 은행나무를 2,200그루를 식재를 하셨어요. 그 후로 이제 저희 농업 공간으로 열매를 수확해서 수출하고 하던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관광객들하고 조금 소통을 하고자 이 농업 공간을 경관 농업으로 전환을 해서 눈으로 보면서 즐기실 수 있게. 근데 오셔서 뭔가 좀 쉬시고 차 한잔 마시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카페도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평창 지역 주민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 카페엔 보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노랗게 흐드러진 은행나무 아래서 즐기는 피크닉. 황금빛 카펫을 깔아놓은 듯한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인 피크닉을 즐겨봅니다. 아니 은행나무 숲에서 마시니까 차도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진 찍기가 좋아서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감성 사진 남기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리는 과정이 이제 힘들잖아요, 홍보하는 게.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디지털 관광 주민증 만들기 사업을 할 때 그럼 평창군에서 하는 다른 유명한 곳도 좋지만 이왕이면 관광 둘의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이 사업을 접목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평창 관광 주민증을 발급을 받으셔서 평창에 이렇게 숨어있는 매력들을 좀 많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평창의 진짜 모습을 만나고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거기다가 관광 주민증까지 받으면 이렇게 즐길 거리도 더 풍성해지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욕심 많은 여자 저 이지은. 가을의 선물 아름다운 은행나무 숲길도 모자라 할인 혜택까지 양껏 즐긴 후 또 다른 관광지로 향했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박림별곡이라고 해서 사이폰 커피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고요. 네, 주민들이 공공 건물인데 그런 소득 사업이랑 같이 해서 지역의 약간 커뮤니티 센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평창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다들 아시죠? 평창의 특산물 메밀로 만든 메밀리카노입니다. 게다가 눈과 입이 즐거운 사이폰 커피 체험까지 즐길 수 있는 카페인데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서 사이폰 도구로 하는 커피 체험을 한번 해볼까요? 커피 체험도 할 수 있고. 네네. 평창 관광주민증을 활용해서 할인 이벤트도 잊지 말자고요. 평창 메밀리카노를 맛보기 전 직접 만들어보는 이색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커피가 거의 다 추출됐고요. 따라서 한번 마셔보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유리기구에 불을 붙여 가열되면서 커피가 끓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과학 실험실을 연상케 하네요. 커피 향에 일단 마음을 뺏기고 과연 메밀과 원두의 만남, 그 맛은? 좋아요. 맛있다. 메밀리카노는 그 메밀에 있는 루틴 성분까지 같이 섭취할 수 있는 또 건강도 좀 생각한 커피입니다. 커피 특유의 그 향과 또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메밀의 그 구수함까지 더해지니까 너무 맛있는데요? 좋아요. 저희 관광둘의 사업은 이렇게 로컬 푸드 그리고 또 이제 로컬 여행 이걸 계속 지향하는 관광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이곳이 보다 특별한 점,
커피 외에도 지역 사업체와 연계한 제품과 생산품까지 한가득.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하루 종일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어느덧 해도 이제 뉘어뉘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여행지는 어딜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아, 네, 이제 진짜 특별한 또 평창 캠프닉이라는 캠핑 도구 안 가져오셨잖아요. 빈손으로 왔어요. 네, 우리는 캠핑을 즐기는 것 같은 분위기에 이동하겠습니다. 오, 캠핑을 해질녘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바로 가실까요? 그쪽은? 네네. 네. 마지막으로 찾아갈 관광지는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노래와 별 하나의 감성까지 가을밤 추억을 담아가는 캠프닉 장소입니다. 감성 가득 가을밤 운치를 평창 디지털 관광 주민증으로 한껏 특별하게 즐겨볼까요? 와, 좋다. 너무 아늑하고 따뜻해요. 와. 네, 여기 난로이고. 네. 우와. 아니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진짜 빈손으로 와도 이렇게 감성적인 분위기 속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또 바베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봐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평창 캠프닉이라는 이름으로 캠핑과 피크닉, 그래서 캠프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표님, 아니 밤이 되면 될수록 분위기가 더 좋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그냥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빈손으로 와서 캠핑을 소풍처럼 즐기는 곳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오셔서는 셀프 바베큐로 해서 바베큐 장비를 임대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역 마을에다 밀키트를 갖다 주문을 해서 그 빈손으로 몸만 오셔가지고 캠핑 바베큐를 즐기고 가시는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있으면 또 혜택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신청하고 들어오시면은 저희한테 확인을 시켜주시면은 다음에 또 오실 수 있게끔 좋은 관광 상품이랑 연계해서 할인을 갖다 해드려서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은 누구나 다 만들어서 평창 여행을 오시면 정말 환영하고, 그 중에 또 다른 혜택은 관광툴의 주민 사업체들을 방문했을 때 더 많은 혜택이 있는 거죠. 디지털 관광 주민이 되어 즐겨본 평창 여행. 근심 걱정은 덜어내고 평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특별한 관광지로 행복은 더해진 오늘. 평창 주민이 되어 즐기는 특별한 여행으로 여러분도 일상 속 행복을 누려보면 어떨까요? 네, 용수 씨, 이게 바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앱인데요. 저는 네네네. 화면을 보면서 바로 네네. 가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네네. 저도 이제 평창 군민입니다. 사실 앱 다운로드 받아서 몇 초만 투자하면요, 회원가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뭐 각종 여행지 정보 쉽게 얻을 수가 있고, 뭐 각종 할인 혜택까지 누릴 수가 있고, 저도 방송 끝나면 바로 좀 가입을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빠르시네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아, 것 예. 같아요. 이 확인증이 더 의미가 깊은 이유는요, 인구 네네.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현재는 충북 옥천 지역하고 우리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평창에서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점차 이제 전국 단위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휴대전화 앱을 검색하신 후에요, 이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각종 할인 혜택까지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자, 원주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생방송 강원 365 잠시 뒤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포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 포항에서 전국 도지사기 야구 대회가 열렸는데 초등학교 야구 결승전에 네. 포항 지역 유일의 야구팀인 대해초등학교가 올라갔다는 반가운 소식 전해줬네요. 맞습니다. 대행초가 과연 우승기를 거머쥘 수 네네. 있었을지 결승전 열렸던 포항 아. 야구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꿈을 향한 질주가 시작된다. 제46회 경북도지사기 초중고 야구대회가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자, 대행초 화이팅! 이곳은 경북도지사기 야구대회 초등부 경기장. 포항초등학교의 유일한 야구부,
대해초등학교 야구부가 출전하는 결승전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과연 대해초는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그 현장으로 함께 갑니다. 포항에서 유일하게 야구부가 있는 대해초등학교. 초등학생이 맞나 싶을 만큼 다부진 모습의 선수들이 보이는데요. 곧 있을 경기를 앞두고 훈련에 한창인 대해초 야구부를 소개합니다. 저희는 대해초등학교 야구부입니다! 화이팅! 훈련을 위해 모인 25명의 야구부 학생들. 초등학교 야구부라고 귀엽게만 보지 마시라.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동안 야구를 한 고수들이자 공격, 수비 모두 빈틈없는 실력자들이라고요. 저희 대해초등학교는 30년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팀이고요. 선수 구성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포항 유일의 엘리트 초등학교 야구팀입니다. 지금 뭐 열악한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수들이 잘 따라주고 있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한 해 동안 많이 잘 내고 있습니다. 2021년 경북도지사기 우승, 2022년 4월 제6회 경북야구 소프트볼 협회장기 초등부 우승, 전국 소년체육대회 3회 연속 우승에 빛나는 대해초등학교. 올해 경북도지사기 야구대회에서도 마지막 우승을 향해 열심히 훈련 중인데요. 우리나라 야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우리 대해초 선수들 소개 좀 제대로 해주실까요? 저희는 대해초학교입니다. 저희는 대해초 5학년입니다. 저희는 대해초 야구부의 미래입니다. 이번 경기의 상대팀은 구미 도산초. 쟁쟁한 실력을 갖춘 야구 명문이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이번 경기에는 베테랑 6학년 선수들이 모두 빠지고 5학년 이하의 선수들만 출전을 한다고요. 저학년을 위주로 내일 시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기고 지고 보다도 더 중요한 내년 선수들의 이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년에 이기는 경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험 쌓기 위해서 대비를 해서 내일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6학년 선배들의 힘으로 끌어왔지만 남은 결승전 경기는 5학년 이하 선수들의 경험치를 쌓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포항 대해초. 승패보다 경험이 중요하다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 선수들 각오가 남다르겠는데요. 내일 7시까지 스윙 돌리거나 배팅 치거나 수비하고 또 집에 가면 그 종아리나 허벅지가 막 올라올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감독님이 연습은 시합처럼 하라 했고 시합은 연습처럼 하라 했기 때문에 그 연습을 했던 거를 시합에 많이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승전 선발 투수여서 긴장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그 고학년 형들에서 많이 뛰어봤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하고 던지겠습니다. 시합은 연습처럼 대해초등학교 야구부 파이팅! 드디어 경기날 아침, 초등부 경기가 첫 순서인지라 이른 아침부터 우리 대해초 선수들 연습이 한창인데요. 경기 시작 전까지 계속되는 연습 또 연습. 오늘 각오가 대단한가 봐요. 평상시 때보다는 편합니다. 도산 초등학교는 6학년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5학년이 나가거든요. 저희 내년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년 시즌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애들도 좀 편하게 하라고 좀 즐기면서 하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야구장에. 편하게 즐기면서 해라. 시합은 연습처럼 즐겨라. 승부보다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감독님은 말씀하셨지만 선수들은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던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오늘 뭔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요? 뭔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뭔가 재밌을 것 같은 오늘 경기
깔끔한 스트라이크. 이어지는 도산초의 첫 공격은 플라이볼 아웃. 대해초가 삼진아웃 잡으면서 1회 마무리. 이제 대해초의 1회 말 공격. 첫 타자 행운의 안타를 치고요. 두 번째 타자 역시 안타를 기록합니다. 자, 대해초의 4번 타자 2루타를 기록하며 경기 초반 기선제압 확실하게 대해초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선발 김나온 선수가 잘 던져주고 있고 저희가 이때 연습했는 게 충분히 나오고 있어서 재밌는 경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뿌듯하고 기특하고 아직 어린데 잘하니까 그래야 마음이. 초등부 경기는 6회까지 진행되는데요. 5회 말까지 3대 0으로 리드해간 대해초등학교. 그런데 6회 초 도산초에서 3점을 내면서 결국 동점이 되고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처럼 연장전 경기를 시작하는 선수들.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간 걸까요? 7회 초 도산초가 내리 7점을 내고 대해초의 추가 득점 없이 경기는 10대 3으로 마무리됩니다. 초반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아깝게 역전패했지만 우리 대해초 선수들 끝까지 정말 멋있게 경기를 펼쳤죠. 이제 뭐 한 학년이 무시 못하거든요. 초등학교는 6학년과 또 5학년 차이가 이런 거에서 나오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경험이 이런 것 때문에 경험을 쌓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 뭐 내년쯤 되면 우리 선수들 더 안 잘하겠나 싶습니다. 네. 우리 선수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올 동계도 열심히 해서 내년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승부보다 중요한 값진 경험을 쌓은 선수들. 내년엔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된 경기를 펼쳐볼 수 있겠죠? 대해초 야구부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네, 전국은 지금 이번엔 충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예술의 고장 충주에서요. 그 무예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마샬 아츠. 네, 전 세계 그 무예 산업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국제 무예 산업 페어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입으로 내는 소리가 아니야. 바람이 내는 소리야. 엄마야!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지금 좀 잡았어요? 너무 느리시던데? 제 축식법이 느리다고요? 말도 안 돼. 오! 방송하셔야죠. 어디 가세요? 방송이요? 네. 그래서 축식법으로 축축 날려다녀야 되는데? 아, 맞다. 아, 저 리포터였죠? 여러분, 제가 깜빡했네요. 제가요, 오늘 이 무예 소녀로 변신하려고 하거든요. 그 현장 함께 슉슉슉 가보실래요? 무예? 모르죠. 하지만 무예 알고 싶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예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새로운 무예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무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은 한 체육관인데요. 늦어도 12시까지 하게 되면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이 도는데요. 오늘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봅니다. 도 되고 뭐 잠깐 컨디션 조절하세요. 안 먹어도 돼요? 그렇습니다. 바로 경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개최를 하는 모습인데요. 본인이 출전하는 무예 종목에 따라 몸무게가 10g이라도 더 나가면 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옷이라도 벗어서 몸무게를 맞춰야 하죠. 조절 잘하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방금 개최하시던데 아까 뭐 옷들도 벗고 양말도 벗고 엄청 개최에 좀 진심이셨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개최가 오바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뛰려고 했습니다. 뛰거나 아니면 입고 있던 거 더 벗거나. 이제 개최 통과하셨으니까 오늘 경기에 어떤 마음으로 임하실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그냥 제가 했던 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할 뿐이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흘려온 땀과 눈물. 단 몇 분 안에 판가름 나기 때문에 경기 전 선수들은 1분 1초도 절대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몸 푸시는 거 보니까 개체 통과되셨나 봐요. 네, 이제 잘 통과했습니다. 멋지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어떤 종목으로 오늘 출전하시는 거예요? 이번 종목은 크러쉬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크러쉬요? 혹시 그 가수 크러쉬 아닌가요? 그 크러쉬 아니고 크라쉬라고. 러가 아니라 라, 크라쉬. 네, 맞습니다. 크라쉬는 우즈베키스탄 전통 씨름에서 유래된 무예인데요. 정당하게 목적을 성취하다라는 뜻으로 유도와 태권도가 혼합된 종목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네, 크라쉬라는 종목은 이제 유도와 많이 비슷하지만 또 진짜 유도와 정말 다른 색다른 모습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살짝 그런 매력에 크라쉬를 더 하게 된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많은 관심이랑 이런 거 참여 같은 거 한번 해보시고 경험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도와 달리 외기시 가능해서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박진감 넘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김지영 선수는 접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축하해요. 김지영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연습한 만큼 후회 없는 시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목소리 흥분되는 게 그 감정이 막 딱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선수로 좀 잘하고 싶으세요? 우리나라 말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크러쉬 화이팅! 김지영 화이팅! 무예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기 위해 찾은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무예 산업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산업페어 현장입니다. 다양한 용품은 물론 몰랐던 무예도 만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멋지신데.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부스는 어떤 곳인가요? 세계 무술을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온 건데 외국의 바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오셔서 같이 그 사업적으로 무술을 알릴 수 있게끔 서로 연결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부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다양한 무예는 물론 특수부대 전술까지 병행해서 배울 수 있는 종합수련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면 볼수록 흥미진진한데요. 와, 세계 무술이라고 하니까 과연 어떤 것들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사바떼, 그다음에 뭐 택견, 특공무술, 합기도, 도수박타, 뭐 ITF 태권도, 기타 등등 요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술들을 한 곳에서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다양한 거를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한 곳에서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세계 무술이라는 어떤 체계를 잡아서 벌써 이렇게 잡고 한 게 10여 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게 정말 이 무예인 분들에게 딱 필요한 거거든요. 와, 이게 여기 있었구나. 어머. 그렇습니다. 바로 매트인데요. 이게 진짜 선수분들에게 딱 필요한 거를 여기서 찾았네요. 네, 이 매트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매트 고를 때 어떤 걸 좀 고려해야 하나요? 매트를 고를 때는요. 매트의 두께와 그리고 단단함 정도, 그 다음에 이 패턴 무늬를 보시면 됩니다. 이런 무늬들이 없으면 이 매트는 미끄럽거든요. 단순히 멋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무늬가 꼭 필요하군요. 매트도 쓰임에 따라 꽤 다양한데요. 이 매트들은 어디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늬가 조금 다른 매트들은 어린이집 또는 실내 가정 환경, 그 다음에 학교 다목적실, 그 다음에 단단한 매트는 피트니스 시설, 아니면 뭐 댄스 시설 뭐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누워봤는데 편하다. 운동 끝나고 지칠 때 매트에 탁 눕잖아요. 근데 뭔가 안정적이에요. 딱딱해도 불편함 없이 이게 선수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네요. 편해. 혜정 씨, 얼른 일어나요. 무예산업페어 현장에서 눈길을 사로잡은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라켓인데요. 뭐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이게 그 태극민턴이라고 해서 배드민턴을 그 기반으로는 하고 있지만 동양의 태극 운동, 음양의 오행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듯이 이제 자연스럽게 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손을 쓰면 보통 어디에 좋은지는 많이 아시죠? 머리요? 그렇죠. 우리가 뇌도 좌뇌 우뇌가 있듯이 또 가장 좋은 것은 또 우리 신체 밸런스에 가장 좋죠. 우리나라에서 개발 제작된 라켓으로 미국, 호주, 영국 등에 진출하고 있는데요. 두뇌 활성화에 좋은 또 다른 운동을 알게 됐네요. 오! 생각보다 정말 쉬워요. 제가 정말 운동 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양손으로 치는 거 보세요. 저 배드민턴도 못 쳤는데 태극민턴은 진짜 제가 최고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린아이들부터 이 운동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어르신들, 힘없는 어르신들, 할머니들도 사실 80이 넘으셔도 운동이 가능한 스포츠입니다. 무예 산업에 대한 정보 교류는 물론 e스포츠 산업의 국제 교류를 모색할 수 있는 뜻깊은 산업페어 현장인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무예 국제대회도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국의 무예를 알아가고 있죠. 국제무예 산업페어는 365일 그 무예 플랫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어떤 무예를 한 번에 접할 수 있고 또 무예뿐만이 아니고 무예와 연관된 산업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셔서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예, 멀고도 먼 이야기 같나요? 관심만 가지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 몸과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뿅! 네, 지구촌 무예와 관련된 다양한 네네. 정보들과 또 산업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무술 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색다른 무예의 세계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 소감이 몇 개가 들어왔네요. 저희가 추가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은 쑥이님이 주셨네요. 자, 탄소 중립 앱을 깔았습니다. 이벤트도 있고 실천하기도 쉬워서 머그잔 쓰기, 행주 쓰기, 전기 콘센트 뽑기, 불 끄기 등 많이 실천하면 포인트도 쌓인다고 합니다. 약간 돌려주는 돈도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라는 사연을 주셨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어집니다. 디지털 관광 주민증 평창 주민이 되어보면 재밌는 일이 많네요. 미리 만들어놔야겠어요. 네, 이것 역시도 여러분들 앱 다운받으셔서 한번 다양한 혜택들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있습니다. 구름하늘사님, 뜻깊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 참 좋습니다. 작은 실천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니까 마음에 와닿는 것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네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집니다. 은행잎과 단풍이 절정에 올라 얼마나 예쁜지 온산의 울긋불긋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 덕분에 눈요기 마음껏 하고 다녔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권희님, 이태원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 권희님께서 이태원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생방송 강원 365 들어가면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렸었는데 지금도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와 이태원역을 찾아서 조문하고 계신 시민분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는 유가족분들과 또 부상자분들 또 일반 시민분들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맞습니다. 네네. 불의의 사고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셨던 분들 또 네네.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던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뉴스나 인터넷을 통한 여러 동영상이나 뉴스 기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간접적인 영상을 보고도 이 트라우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네, 이번 참사로 네네. 인해서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지원에 나선 만큼 이 네네. 상담 운영 전화와 상담 지원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자, 잠을 잘 못 잔다든지 혹시라도 소화불량 여러 가지 그리고 영상이나 뉴스 기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네, 주변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은 없는지 한 네네. 번쯤 되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마지막까지 다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